한일청구권. 한일청구권은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이 그런 피해자들, 그 2차 대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현금으로 보상을 해준 거죠. 이제 뭐 과거를 청산하고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배경에는 한국이 이제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뭐 공장을 짓고 항만을 건설하고 고속도로를 만들고 그럴 돈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6.25 이제 지나서니까 원조받던 나라다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공업 생산 기반을 만드는 돈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당시 군사정부 박정희 대통령 휘하 쿠데타를 해서 이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정권에서 일본에다 이제 한일 청구권 피해 보상을 해달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뭐 이런 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검색하면 요 위키 대백과라는 데 되게 잘 나와 있네요. 여기 있는 게 더 여기 보시면 훨씬 자세하게 있습니다. 제가 이걸 드라마에서 본 건 그때 무슨 공화국 제3공화국이었나 뭐 하여튼 뭐 그 드라마에서 제가 봤던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일제시대에서 그 그 일본 요새로 치면 육군 사관학교 같은 거죠. 뭐 거길 다녔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장교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군 장교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그대로 한 거죠. 그 정부의 요직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배치를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한국에서 투스타까지 했죠. 투스타면 굉장히 큰 거예요. 6.25 때 이제 사람이 필요했을 테니 아마 6.25 때 공을 많이 세웠었나 보죠. 그래서 투스타 별이 2개예요. 그죠? 별이 2개면 사단장급이에요. 근데 이제 과거 전력이 있으니까 정부 주요 요직에는 못 들어가고 아마 이렇게 지방을 돌아다녔었나 보죠. 그러다가 이제 이승만 정권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4.19 혁명으로 해서 무너지고 난 이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이제 장악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라를 잘 살게 하려면 돈이 필요했다 이래서 그걸 하고 일본 가서 이제 돈을 가지고는 그 협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독일 가서 독일에 이제 광부들하고 간호사들하고 보내가지고 그 뭐지 달러를 이제 벌어 와야 되는 형편에 있었던 거죠. 요즘도 왜 우리는 IMF를 한번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달러는 매우 소중한 거예요. 돈이 없으면 또다시 예전에 그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것과 마찬가지로 혹은 6.25나 뭐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박정희 정권 당시에는 북한이 한국보다 잘 살았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때 당시 목표로는 제가 드라마상으로 봤을 때는 북한보다 잘 사는 게 목표였어요. 그때 당시는. 그리고 이제 밥 먹는 거, 굶주림을 면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통일벼라는 걸 만들었죠. 그러니까 양이 많고 맛과 질은 떨어지지만 양이 많은 요즘 이제 정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쌀을 만들었죠.
그 몇 품종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일단 그 배를 굶주리는 건 조금 면했어요. 그 박정희 정권 당시에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보릿고개가 뭐냐 하면 1년 농사 지은 쌀이 떨어지고 보리를 수확하기 전, 그러니까 한 음력으로 하여튼 양력으로 한 5월 4월 5월쯤 그때쯤이 보릿고개예요. 먹을 게 없는 거죠. 그 아껴 안 먹으면 그때 이제 구황작물이라고 감자나 고구마가 혹시 저장해 놨으면 그걸 먹기도 하죠. 아무튼 그 보릿고개를 이제 없애고 뭔가 이렇게 마을을 좀 현대식으로 바꿔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새마을 운동이라는 걸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도 이제 유럽이나 선진국들처럼 화장실이나 집이나 집 이렇게 초가집이죠. 옛날 초가집, 그게 뭐냐면 벼의 줄기 같은 거, 그 소 여물 밥 먹는 거 있죠. 왜? 긴 이렇게 식물 같은 거, 그걸 그 엮어 가지고 지붕을 이고 이렇게 지붕을 만들었었거든요. 이제 그걸 다 걷어낸 거죠. 왜냐면 그걸 만들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좀 의미 없는데 노동력을 썼기 때문에 그걸 다 걷어내고 슬레이트 건물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죠. 그게 뭐냐 하면 제철소 가면 그 철의 불순물을 이렇게 건져내기 위해서 석고 같은 걸 넣어요. 그 용광로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철의 불순물을 함유한 어떤 거품이나 찌꺼기 같은 거예요. 그거를 굳혀서 지붕을 만든 거예요. 그걸 이제 가마니를 걷어내고 뭐 그런 걸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게 한계가 있죠. 그죠? 달러라는 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달러가 많이 안 모이니까. 그때 당시 한국 산업은 가발 만들고 그 아가씨들 머리 끊어가지고 긴 머리 아가씨들 머리 끊어 가발 만드는 거. 지금도 한국 가발은 상당히 품질이 좋죠. 뭐 어찌됐든 가발 만들고 제 어릴 때 생각나는 거는 집에서 이렇게 핀 같은 거 이렇게 집게 같은 걸로 핀 집었던 어머니가 뭐 그런 기억이 좀 나요. 집에서 이렇게 막 가내수공업 같은 거 어디서 물건 받아와서 뭐 이렇게 봉투에 풀 붙인다 그러죠. 뭐 그런 거 하고 뭐 집에서 막 장갑 만들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어요. 소규모로. 하여튼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산업이 조금씩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삼성, 현대, 뭐 LG 뭐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조금씩 커 나가는 그런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 정부가 이제 이렇게 팍팍 밀어줬죠. 그죠? 그런 기업이 쑥쑥 커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려면 이제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국가 단위 산업을 만들려면 개인이 갖고 있는 자본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 수출액이 100억 달러 정도였으니까, 그죠? 지금 류현진 선수 연봉도 채 안 되는, 류현진 선수 1년 연봉도 채 안 되는 그런 돈이 국가 전체 수출액이었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돈이 되는 산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경공업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공업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구 밀집 산업인 조선소를 만들고 무기를 이제 만드는 그런 산업을 많이 했죠. 그 무기의 국산화, 달러가 자꾸 밖으로 나가니까 무기를 자체적으로 만드는, 그죠? 국산화하는 뭐 그런 사업들 되게 많이 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때 기틀을, 그러니까 이 돈 받아 가지고 화학제철 만들고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부산항 만들고 뭐 공항 만들고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지금의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기초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돈을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죠? 그 참 안타까운 게 돈을 그렇게 받았으면 이 피해자분들한테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숨어있는 피해자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면 또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뭔가 이렇게 돈을 받았는데 뭐 이건 아니었으니까 따로 소송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 지금 이제 상황은 그런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때 조인을 했을 때는 그냥 강제징병이나 뭐 사망자 이런 거에 대한 피해 보상이지 위안부 할머니와 강제노동에 대해서는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일본 정부 자체가 1965년도 당시에는 위안부 할머니와 강제노동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어요. 이때 당시는 인정을 안 했다. 그 나중에 전 세계적으로 막 들불처럼 일어나고 일본을 압박하고 막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인정을 하고 보상을 해준 거지, 65년 당시에는 일본 정부 자체에서 인정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그 돈 받은 거에서 위안부 할머니와 강제 노동에 대해서는 빠져 있다. 그죠? 그 피해 보상액은 인정 자체를 안 했으니까 빠져 있는 거다. 새로 돈을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송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이겼죠. 그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들의 어떤 재산을 가압류해서 뭐 이렇게 처분을 한다고 뭐 그렇게 알려지니까 일본이 이제 약간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죠. 쉬운 일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일본은 다른 나라에서는 한 1000억 정도 보상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근데 일본이 지금 시각이 좀 달라요. 다른 나라는 강제고, 강제로 자기들이 데리고 왔다는 거 인정하겠다 그래서 보상을 해줬다. 근데 한국은 뭐 자기들의 노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돈을 줄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 일부 한국 인민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데리고 가서 써도 된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상을 적게 해준든지 보상이 없든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쪽에서. 그러니까 나라 이런 슬픔이라는 게 그 나라 이름 다 잃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도 마찬가지고 뭐 한국이 그렇게 어떤 끝까지 전투 마지막까지 싸우면서 그런 굴욕을 당하면서도 나라를 지킨 이유가 뭐겠어요. 그죠? 나라가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그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나라라는 거 만들기도 힘들고 지키기는 더 힘든 거예요. 그죠? 뭐가 국익의 최선인가? 그죠? 그 일본도 피곤하고 한국도 피곤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또 선거와 연결이 되면서, 그러니까 뭐 주로 여당,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뭐 새누리당, 과거에 새누리당이나 그 전신 뭐 한국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박정희 정권의 군사 그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된단 말이죠. 그 후예들이 많이 있는 당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와서 선거 때 이슈를 시켜서 어떤 자신들의 득표율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5.18 광주 사태를 계속 우려먹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 잠잠하다가 선거 때만 되면 집중적으로 떠들어대죠. 뭐 떠들어댄다고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정치적으로 이용을 많이 해요. 그죠? 박근혜 정권 때도 그때 100억을 받았을 때 100억 받고 끝내자라고 했을 때 당신 아버지가 그래 놓고 그거 받고 끝내냐는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이슈몰이를 많이 했죠. 그래서 결국 탄핵까지 시켰고, 그죠?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으면 그 전 정권도 마찬가지고 이슈만 만들어요. 어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행위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 이제 행위를 하는 게 이제 그 압류해 가지고 팔겠다. 그 지분, 그 전범 기업들의 지분을 이제 강제로 팔아 처분해서 이제 보상을 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의문이에요. 그죠? 지금 그것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압박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근데 뭐 그때 당시 힘드신 분들은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제가 아는 거는, 제가 그 여러 가지 들은 바로는 무슨 터널이 있었대요. 무슨 터널이었나 뭐가, 터널 공사하는데 한국 사람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없으니까 다이너마이트 가지고 터뜨리고 뭐 이랬나 봐요. 거기에 한국 사람이 이렇게 깔려서 많이 죽었대요. 그 지금도 그 터널은 막 귀신 나올 것 같이 막 그 죽은 영혼들이 막 그렇게 울부짖는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일본이 한국 사람 데려가서 뭐 그런 영화에 보면 그런 것도 나오죠. 무슨 어디 지진이 났는데 뭐 한국 사람이 물에다가 독을 풀었다고, 뭐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 뭐 죽이고 학살을 하고 그랬다고, 뭐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일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한국 사람들도 그때 당시에 그랬겠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국민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왕을 제거를 해버리고 쟤네가 이렇게 먹은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힘이 없는 거죠, 민초들은. 옛날 전쟁하고 양상이 좀 다른 거죠. 옛날에는 왕이 그래도 진두지휘 하에 어떻게든 총을 쏘고 그죠? 뭐 낫을 들고 싸우든 어쨌든 싸웠는데, 그러니까 왕이 딱 잡혀버리니까 그냥 이렇게 약간 확 기울어 버린다 그러나, 뭐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뭐가 이렇게 좀 어떻게 해볼 수도, 국민들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안타깝죠, 그죠? 그러니까 나라라는 게 세우긴 힘들어도 무너지기 쉬우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왜 몽골이나 청나라는 조선을 청으로 표기를 안 했을까라는, 그죠? 예전에 제가 그런 의문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왜 고려나 조선이라는 국호를 그대로 내버려 뒀을까? 그죠? 그 일본은 넘어와서 지금 독도도 그렇고 다 일본 그거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한을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일본이라고 이 표기를 하잖아요. 그죠? 일본인 것처럼 표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중국은 그렇게 표기를 안 했을까? 그게 좀 궁금해요. 그죠? 뭐 아무튼 근데 이게 좀 좋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일본인 마인드가 계속 식민지 마인드, 노예 마인드, 식민지 마인드이기 때문에 꺼려하죠. 안 주려고 그러죠. 그죠? 다른 나라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좀 보니까 뭐 구구라 그러나, 뭐 하여튼 전체적으로 일본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그죠? 노예니까 안 주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뭐 이렇게 지금 한일 안 좋은 사태에 대해서 뭐 관광도 안 가고 뭐 그렇다고, 도쿄에는 뭐 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줄었다 그러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무역 수지 적자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한국과 일본의 무역 수지 적자는 한국과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하고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어, 완제품을 사는 게 아니고, 그죠? 완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부품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소재나 부품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소재를 2차 그러니까 1차 소재를 한국에서 2차 가공을 해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한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적자가 심한 거예요. 그죠? 그냥 단순히 미국 같으면 미국이 만약에 한국하고 무역 적자다 이런 거는 미국은 한국의 완제품을 사기 때문에 무역 적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못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완제품이 아니라 그 1차 가공품을 우리가 사서 2차 가공을 하기 때문에 수입이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일본이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사고 뭐 약을 사고 뭐 게임을 사고 플스를 사고 이런 게 아니라, 그죠? 자동차 뭐 그 서스펜션을 산다든지 타이어를 산다든지 뭐 그런 걸 사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속을 사오는 거죠. 완제품이 아니라. 그래서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일무역 적자라도 우리가 발언권이 없는 거예요. 그죠? 부품을 안 주면 우리가 2차 가공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좀 달라요. 그죠? 중국하고 지금 싸우는 거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다투는 거, 한국하고 미국하고 다투는 거랑 한국하고 일본하고 다투는 거는 좀 달라요. 그죠? 요거와 관련해서 그때 당시 막 영화가 엄청나게 나온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되게 많더군요. 영화가 위안부 할머니들이 어떻게 끌려가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좀 여러가지 영화가 있었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진 않았어요. 대충 예고편만 봤는데 요 영화가 제일 그나마 좀 현실적이지 않나, 가장 좀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가장 비슷한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여명의 눈동자가 가장 비슷하죠. 거기 최시라 씨가 연기했던 부분이 아마 가장 비슷할 거예요. 그게 최초로 아마 여명의 눈동자의 최시라 씨 역할이 아마 최초로 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 어떤 지상파에 나온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라고. 지금 몇 분 안 남으셨죠? 거의 지금 막 정말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사시는, 그 100세가 다 되신 분들도 있던데 악으로 깡으로 지금 그 사시는 것도 있고, 그 얼마 전에 중국인가 미국에서 이거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일본이 이제 패망을 하고 물러갈 때 이렇게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렇게 구덩이 같은 데 놓고 다 이렇게 총으로 쏴서 죽이더군요. 흔적을 없애려고. 참 전쟁이라는 건 무서워요. 그죠? 이게 이제 당시 사진이에요. 그죠? 기록이 꽤 있긴 하더군요. 아예 없진 않더군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 사진을 찍어서 남겨놨었나 봐요. 여기 어떤 분은 또 임신하신 분도 있고, 안타깝죠. 그죠? 그 전쟁이 나서 약소국이 되고 이러면 이런 데 끌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워도 한국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인 게 좋은 거예요. 그죠? 다른 놈이 한국 대통령을 하는 것보다, 당연히 뭐 당연한 말이지만 한국 대통령이 그래도 한국 사람이 한국 대통령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뭔가 잘못됐을 경우 바로 잡을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외국 놈이 하면 일본같이 그렇게 식민지가 돼버리면 바로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돼도 바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걔네들 생각대로 하는 거니까. 그죠?
이건 뭐 최근에 개봉한, 이건 이제 강제노역의 한 이야기, 군함도라는 작품. 이거 뭐 약간 재미를 위해서 약간 허구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이런 일을 박정희 정권 때 독일 가서도 이런 일을 하게 되죠. 탄광촌 가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달러를 벌어들이죠. 그리고 월남전 참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또 달러를 받고 무게를 바꾸고. 그죠? 여기 보면 송중기 씨가 참 멋있게 나오죠. 그죠? 대부분은 제가 봤을 때 소지섭 씨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소지섭 씨나 황정민 씨 같은 모습이 아마 일반적인 모습일 거예요. 그때 당시. 그리고 나머지 분들. 송중기 씨 같은 모습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아무리 독립군이라도 이런 데 와가지고 탈출하고 이런 일은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 실제 지금도 있죠. 근데 일본은 과거 역사에 대해서 전혀 반성이 없는 게 이 군함도라는 그 섬이죠. 그걸 국제문화유산에 등록을 하고, 물론 뭐 독일의 아우슈비츠 같은 그런 포로수용소, 유태인 학살했던 포로수용소 같은 거, 그런 것도 문화유산으로 아픈 역사지만, 그죠? 문화유산으로 기록이 지정을 하고 있긴 하죠. 다시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죠. 그런 것도 있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아픈 역사도 우리 역사고 좋은 역사도 우리 역사고. 그죠? 아픈 역사를 보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죠? 그런 걸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는 뭐 그런 것도 될 수는 있어요. 그죠? 이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무슨 터널을 뚫는데 동원되셨던 분들, 한국에서 돈 많이 준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돈을 많이 준다고 꼬셨겠죠. 돈 많이 줄 테니까 와서 일해라는 식으로 꼬셔가지고 갱도가 무너졌나 그래가지고 많은 사상자가 났던 거기 같은데. 일단 안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월급을 받았다고 하고 뭐 강제 노역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보상에서 빠진 거죠. 그죠? 이런 희생자분들은 그런 보상에서 빠진 거죠. 그죠? 그래서 새로 소송을 한 거예요. 민사로. 거기에도 없나 보죠. 그 조약한 사인 그 안에도 인정이 없나. 가장 중요한 거는 일본이 강제노역과 위안부 할머니를 인정을 안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인정했다는 거. 그렇다면 이 65년도 조약에는 아예 없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한국 정부에서도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뭐 일본을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돈을 받고 차관을 받아서 경제 성장을 이렇게 했으면, 그죠? 국가에서 어떻게 보훈처 같은 걸 만들어서 피해 접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적절한 보상을 해줬어야 하지 않나. 그죠? 정부에서는 이런 약간 이상하다 그러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악화가 될 때까지 내버려뒀나. 그죠? 그건 야당도 한 몫을 한 거죠. 야당이 잘한 일은 이걸 끄집어내서 공론화시켰다는 건 잘했지만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아무것도 해결을 못했다는 건 단점이죠. 그죠? 그럼 자기들이 위안부 할머니라든지 강제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선거에 승리해서 정권을 잡았으면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보상이나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죠.
그냥 우려먹기만 하는 거예요. 선거 때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 이야기를 꺼내서 당선 그렇게 정권을 잡았으면 본인들이 해결하라는 거죠. 뭔가 마무리를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강력하게 하려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또 깔끔하게 받아내든지, 그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이 돈 받아야 된다라고 판결이 딱 나니까 뭐예요? 지금 뭐 삼성반도체 소재 안 준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뭐 어떡해요? 그럼 나라 전체가 일본한테 무릎 꿇으란 얘기예요. 뭐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정부는 어디 정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다는 짓이, 자한당은 뭐 토착외구당이다 이러고 있어요. 그죠? 뭐 제가 나경원 의원을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제 옛날에 싸이에도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옛날에 자위대 탕단식을 한국에서 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뭐 하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때 당시 제가 그 뉴스를 처음 본 게 언제였냐면 김대중 정권인가 노무현 정권인가,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시절이었을 거예요. 지금 말고 초창기 처음에 더불어민주당 처음 생겼을 때 아마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인터넷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위대 창단식을 한국에서 한다고. 처음에 그 뉴스를 보고 돌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심지어 한국 국회의원도 참석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한 영상이 나온 게 이제 나경원 의원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여자의원하고 뭐 두 명이 이렇게 인터뷰한 동영상이 나왔어요. 신문에는 그때 당시 어떻게 났냐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갔었고, 그때 당시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의원은 나경원 의원이 갔었고, 근데 얼마 전에 나경원 의원이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초선이라 모르고 갔다. 그걸 할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핑계는 할 얘기가 아니죠. 본인이 뭐 지금 서울대 나온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가 한글을 몰라요. 자위대가 뭔지를 몰라요. 한글 말고 봐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초선이라 모르고 갔다라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이후에도 계속 했었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그게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못했지만 그 이후에도 몇 번 더 했던 걸로 그렇게 알아요. 가장 잘못한 사람은 누구냐면 정부죠. 당연히 정부가 제일 잘못했죠. 왜 그런 행사를 하게 해요? 허락을 해요. 그죠? 정부가 제일 잘못했고, 두 번째는 거기를 장소를 빌려준 호텔이 두 번째로 잘못했죠. 그죠? 그 세 번째는 어쨌든 참석을 한 국회의원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한일 우호 관계를 위해서 참석을 했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세 번째로는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청와대가 잘못한 거죠. 왜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했는지, 왜 알고 그랬는지. 그때 당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아니면 김대중 대통령 같은데, 청와대 비서실장은 과연 뭘 했는지. 이거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고, 굉장히 정신 나간 짓인데, 그때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그죠? 아주 나쁜 놈이겠죠. 그죠? 친일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했던 게,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제 호텔에서 장소를 안 줬죠.
호텔에서 장소를,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지 창단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호텔에서 여론이 안 좋으니까 장소 제공을 안 했죠. 그러면서 못 하게 됐어요. 그 이후로는 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 하게 하니까 뭘 하냐면 한일 협력 군사 교류 이래 가지고 바다에서 바다에서 군함끼리 만나서 아베 총리한테 한국군이 격려를 하더군요. 이걸 먼저 못하게, 여론이 앉아서 못하게 하니까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이제 지금 한반도 정세가 그래요. 한미일,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 6.25 이후로는 한미일 공조로 가겠다라는 어떤 미국의 큰 그림을, 미국이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쉽게 잊혀져요. 말은 뭐 서로 협력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쉽게 잊혀져요. 너네 그 미국 사람들은 인디안한테 가봐요. 너네 뭘 하는지. 그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 죽인 그 군인들 쉽게 잊혀지냐고 물어봐요. 잊혀지냐.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어마어마한 일을 당했는데, 그게 그렇게 30 몇 년 동안 그런 피해를 당했는데 그게 쉽게 잊혀져요. 한순간에 악수하고 같은 편 되자 그게 돼요. 물론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되겠죠. 군사적으로 지금 보니까 많은 협력을 하고 있더군요. 근데 전통적으로 일본은 지금 여러가지 그걸로 봤을 때 북한 쪽과 한국 쪽을 약간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쪽에 북한 쪽에 당근을 줬다가 한국 쪽에 당근을 줬다가, 아니면 뭐 북한 쪽에 채찍을 가했다가 한국 쪽에 채찍을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북한을 이용해서 남한의 어떤 불리하게 자신들에게 어떤 협상이 유리하게끔 북한한테 어떻게 이렇게 사주를 한다든지 뭐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보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북한의 미사일 정밀 부품 대부분이 일본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한국은 불화가스를 안 만드는데 북한에서 불화가스로 테러를 했어요. 그러면 그 가스가 어디서 나왔었겠어요, 그죠? 한국에서 나왔겠어요, 일본에서 나왔겠어요, 그죠? 한국은 불화가스 제조 자체를 안 하는데, 그죠? 한국이 아무리 미쳐 돌아가도 불화가스를 북한에 주겠어요, 그죠? 우리 쓸 것도 없는데. 그래요, 그죠? 일본은 그런 식으로 해서 남북한이 합쳐지기보다는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를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합쳐지면 자기들이 감당하기 힘드니까 계속 남북한이 갈라져 있기를 바라는 거죠. 두 가지 마음이 있겠죠. 하나는 계속 갈라져 있기를 바라는 거고, 하나는 통일이 돼서, 만약에 통일이 됐을 경우 한 큐에 예전처럼 한반도를 먹겠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지금은 두 가지를 다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갈라놓으면서 군비를 증강시켜서 만약에 둘이 통일이 되면 한반도를 과거와 같이 먹겠다, 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 일본이 핵실험을 하다 일어난 일이라면 어떨까요? 그 원자력 발전소, 원자 폭탄을 만들려면, 핵폭탄을 만들려면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그 핵처리 연료봉이라 그러죠. 그게 있어야 돼요. 그걸 다 쓰면 그게 핵폭탄이 된대요. 거기서 나오는 성분이. 그걸 만약에 일본이 원자로를 정지를 시키고
그 플루토늄이라는 걸 빼돌렸어요. 핵폭탄 만들려고. 그 옮긴다 보면 방사능이 좀 퍼지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냥 일반 폭탄으로 터뜨린 거예요. 플루토늄은 이미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일반 폭탄으로 터뜨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방사능은 그냥 조금 약간 이렇게 뭐 그 찌꺼기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찌꺼기를 주변에 조금씩 뿌려놓은 거죠. 그 방사능 수치가 올라가게끔. 그게 만약 핵폭탄이 터져서 바닷속에서 태평양 쪽 바다에서 그 바닷속에서 핵실험을 했는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위력이 강했던 거죠. 그러면서 물이 넘쳐서 그런 일을 당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그냥 자연재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때와 지금의 일본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 군비 증강이라든지 뭐 지금 소재 제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지켜봤을 때 이거는 가짜가 아닌가, 플루토늄을 빼돌리고 폭탄을 터뜨린 게 아닌가, 그죠? 아니면 CG든지. 근데 터지긴 했다고 미국도 가서 확인을, 그때 로봇 가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터지긴 했다고, 항공에서 봤을 때 터지긴 했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지금 방사능이 많이 사라졌겠죠. 그러니까 방사능이 사라졌는데 그 핵 쓰레기를, 그러니까 우리 그 왜 깡통에 넣는 그 핵 폐기물 같은 걸 방사능이 나오게끔 여기저기 뿌려 놓는 거죠. 그러면 방사능 수치를 대면 좀 나오겠죠. 그런 식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독도를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독도 바다 밑에 고체 연료가 있다고, 로켓 고체 연료가 있잖아요. 그걸 빨리 지금 캐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잠수함 같은 걸로 바닷속에서 캐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어쨌든 그걸 빨리 캐가지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미국의 핵미사일을 날리죠. 그죠? 미국 아니면 중국의 핵미사일을 날리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일본은 어떤 걸 만들겠어요? 큰 잠수함을 만들겠죠. 핵잠수함을 만들어서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 그 북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북한에서 지금 굉장히 연구하고 있는 미사일 있죠. 잠수함에서 대륙으로 쏘는 미사일, 그걸 만들려고 하겠죠. 그래야 핵을 한 방 날리고 잠수함 얘다 박살나고 정신 없을 때 잠수함으로 몰래 가서 또 날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캘리포니아나 하와이 쪽을 작사를 내겠죠. 일단 제가 보기엔 일단 하와이는 빨리 먹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와이를 빨리 먹어야 거기에 비행기를 대놓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정비도 할 수 있고 기름도 넣을 수 있고 활주로 해서 비행기를 띄울 수 있기 때문에 딱 하와이를 먼저 먹을 거예요. 그죠? 하와이를 기습 점령하고 캘리포니아 쪽이나 워싱턴 쪽에다가 잠수함을 한 대씩 대놓겠죠. 워싱턴 쪽에 대놓을 확률이 크겠네요. 그럼 워싱턴 쪽에서 핵을 잠수함으로 핵폭탄을 날리겠죠. 그죠? 그리고 이쪽은 비행기로 공격하고 양쪽에서 쏴서 레이더 기지를 다 박살을 내겠죠. 그죠? 뭐 그런 작전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다 뽀개놓고 배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일본 내에 있는 미국 내에 있는 일본인들을 규합을 해서 이제 미국은 총을 파니까 주요 거점을 광주같이 정유행을 하겠죠. 뭐 시청이라든지 뭐 있지 않습니까? 주요 군사 시설들을 게릴라 전술이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점령을 하겠죠. 그래서 안전하게
일본에서 오는 육군들이 캘리포니아 쪽에 상륙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겠죠. 그죠? 뭔가 시나리오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뭔가 시나리오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군비를 엄청나게 확충을 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설령 그쪽 주민들을 군인으로 포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무기를 옮기고 하려면 상륙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돈이 많이 들겠죠. 요즘 미국의 일본 애들 뭐예요?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게 해병대 상륙 훈련 되게 많이 하죠. 근데 미국은 또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합동 훈련을 해요. 좀 신기한 게. 근데 호주 쪽을 간다고 이제 합동 훈련 하고 있긴 한데 바보같이 그렇게 합동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게 미국 땅을 밟을 수도 있는데, 그죠? 뭐 미국은 이제 일본이 아닐 것이다,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공격할 확률은 매우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 보죠. 지금 반도체 소재 산업을 보면 몰라요. 소재 안 주면 어떡해요? 너네 레이더 박살나고 무전기 박살나고 하면, 만약에 일본이 EMP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띄웠어요. 그죠? 회로가 다 나갔어요. 그죠?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되겠죠?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일본이 소재를 안 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다 죽는 거예요. 그죠? 죽는 거예요. 다 모르고 칠 거예요. 반도체가 없는데. 물론 뭐 무슨 어떤 회사, 미국 반도체 회사가 만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글쎄 뭐 그 회사는 멀쩡하겠어요? 그 회사도 공격하겠죠. 그죠? 그 회사가 만약에 반도체 못 만들면 어떻게 돼요? 한국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안 주거나, 완제품을 만들어서 안 주거나, 대만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한테 안 주거나 해버리면 미국은 그 많은 반도체 수요를 어디서 감당할 거예요? 그죠? 아무튼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전쟁은 전자전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전자전 없이 옛날 2차 대전 같이 전부 수동으로 맞추지 않잖아요. 다 GPS를 이용하고 인공위성을 이용하고, 그죠? 그런 거 최첨단 그런 걸 하려면 반도체가 필요해요. 그리고 반도체가 고장이 났을 경우 그걸 수리하고 새로 만들 수 있는 반도체도 필요해요. 그죠? 뭐 그거 안 쓰잖아요. 그죠? 그 뭐지? 진공관, 저 보니까 미국 구형 제트기는 진공관 쓴다던데. 그거 뭐 이렇게 피해 적다고 진공관 쓰고, 요즘 다 반도체 쓰잖아요. 그죠? 점점 첨단화가 될수록 반도체 수요는 훨씬 더 많아요. 그죠? 미국은 잘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미국이 지금 아차 싶어 가지고 지금 공장들을 다 미국에 많이 건설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이 예전같이 제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는, 전쟁 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공장, 최소한의 공장을 지금 미국에 공장을 설치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 전쟁 물자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항목을 뽑아서 그에 필요한 공장을 미국에 짓고 있는 거예요. 그죠? 2차 대전 때는 미국에 그런 공장이 많았기 때문에, 생산시설이 많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죠? 별로 없어요. 그죠? 다 해외로 나가버리고, 인건비가 비싸서 다 해외로 나가버리고 별로 없어요. 그죠? 미국 입장에서는 예전에 과거에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을 당시 그런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만들려면 한국에서 끝내는 게 가장 좋아요. 그죠? 일본이 만약에 태평양을 건너기보다는 가까운 한국부터 점령을 하고, 중국 점령하고, 아시아 먹고, 그리고 미국 갈 가능성이 매우 커요. 예전같이. 그렇기 때문에 1차 방어선인
한국을 못 넘어 어째 중국으로 바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중국 인구가 많으니까 중국으로 바로 가진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한국을 건너서 갈 텐데 한국을 막아버리면 그게 가장 좋은 거죠. 한국이 1차 방어선이 돼서 한국 쪽으로 날라오는 걸 막아버리면, 그렇게 막아버리면 미국도 피해가 더 적은 거예요. 그죠? 한국은 작살 나겠지만 미국은 훨씬 더 피해가 거의 없죠. 그죠? 그게 가장 좋아요. 그죠? 지금 사드 배치하고 뭐 이렇게 해놓은 게 한국을 지켜주기 위한 것보다는 미국의 1차 방어선일 가능성이 더 크죠. 그죠? 중국, 러시아, 일본 이쪽에서 북한 포함해서 이 나라들이 미국 쪽으로 미사일을 날렸을 때 가장 빨리 체크하는 게 가능한 장비들이 지금 현재 미군들이 운영하고 있는 장비들이에요. 그죠? 아무튼 하늘 청구권 빨리 일본에서 일단 사과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일단 보상도 보상이지만 일단 사과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외국에는 다른 나라는 해주고 왜 한국은 안 해줘요? 그죠? 우린 너네 노예가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 조상들이 나라 팔아먹는 놈들이 나라를 팔아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너희는 독립국가지 너네 노예가 아니에요. 그죠? 일단 사과부터 하고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문화재 같은 것도 뭐 자기네들 것인 것처럼 뭐 이야기를 하는데 훔친 거니까 작물이죠. 그죠? 조선 황실에 물건을 훔쳐간 거기 때문에 작물이죠. 작물인데 무슨 보상을 해요. 그죠? 너그 집에 전시를 해놨다는 건 전 도둑이 물건 훔쳐갔다고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 빨리 그 호랑이가 있다던데, 근데 지금 백두산 호랑이를 찾아가지고 그 호랑이가 마지막 호랑이는 아니에요. 그죠? 다행히 백두산에 살고 있는 호랑이를 찾았대요. 그게 마지막 호랑이인 줄 알았는데 호랑이가 있긴 해서 상관은 없어요. 지금은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남한에 마지막 호랑이 박제가 있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것도 될 수 있으면 빨리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죠?